그러면 금요 독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토론란에 공 원장님이 올리셨고, 또 제 타임라인에 강기남 대표님 올리셨고 그랬으니까, 이 발표 순서를 공 원장님, 강 대표님, 유 대표님, 그리고 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약속, 사람과의 관계의 약속, 뭐 이런 걸로 결국은 살아가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결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두 사람 간의 약속, 또 우리 여러 사람하고의 또 약속, 뭐 자녀들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그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 또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은 그 약속, 언약,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는 책을 어느 귀한 목사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지난주에는 그걸 좀 읽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지금 제가 이제 그 여기에 이 책에서는 일상에서의 만난 언약, 그래서 내용은 굉장히 이제 쉽게 다룬 책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은 8가지 언약, 요렇게 해서 뭐 우리가 쭉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우리가 사람들 간의 약속들도 지켜야 되고, 또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주시는 약속을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약속을 해줬는데 어떻게 이제 그 언약을 배반하고 깨버리고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고 하는 그러한 것. 그리고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잘 아는 뭐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분들과의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읽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래서 이런 책이고, 그 다음에 이번 모니카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주로 이제 일반적인 책은 제가 읽을 시간이 보통 없어서 읽기가 조금 그렇고, 어디를 한 군데를 조금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신앙서적을 좀 많이 읽는 편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 여기 독서 토론에서 추천해 주시는 책 중에서 제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은 또 오히려 읽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종교서적에 관련돼 있어서는 이렇게 내용 정리만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귀한 서적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강기남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뵙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이번에 철학시를 배우는 그 시인들하고 또 그거를 주관하시는 분이 정어린 시인이면서 원래 정규훈 교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기독교인이자 그 교회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분들하고 해서 같이 다녀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로 문학관들, 기념관들, 문학 예술인들, 그분들의 기념관들을 갔어요. 근데 그 중에서 박경리님의 그 기념관을 가가지고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거기를 돌다 보니까 그분이 쓴 그 시집들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오늘 소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가면은 그분의 동상도 있고 동상 옆에 이 글이 있어요. 제목 요거 네,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그게 곳곳에 많이 적혀져 있는데 정말 이 말에는 너무 많은 게 함축이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 갔을 때 가장 이렇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분이 쓴 시 중에서 마음이라는 시에는 여러 가지의 함축된 언어로 묘사는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이렇게 마음에 다가왔던 게
마음을 바르게 서면 세상이 다 보인다. 이런 그 시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또 권세와 명리를 재물을 쫓는 자, 그러니까 권세와 명리 이런 거를 재물을 쫓는 자는 그런 사람이 있기에 세상은 그래서 피비린내가 난다. 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많이 마음에 와 닿고, 요즘에 우리나라 그 상황에 참 함축된 말 같아서요. 그리고 확신이라는 시에는 애달픈 여정이란 못난 놈의 넋두리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의 댐댐이에서는 지금 우리 공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후한 사람은 늘 성취감을 맛보지만 인색한 사람은 먹어도 늘 배고프다. 그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이다. 뭐 이제 이런 글이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 글귀가 가슴에 가장 와 닿던 건데, 그 산다는 것은 왜 젊었을 때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거요. 그래서 이 말은 지금도 저에게 굉장히 울림의 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경리 작가님은 역시 자꾸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고. 네. 네. 최미정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유 대표님 발표하고 그 다음에 최미정 대표님 추천 부탁합니다. 유 대표님 부탁합니다. 예, 제가 읽은 거는 요거거든요. 환자가 몰리는 병원은 서비스가 다르다라는 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IT 쪽의 책만 많이 읽다가 또 이 책이 눈에 얼른 들어와서 예, 그래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예, 그렇게 했더니 밀리의 서재 쪽에서 여기 보니까 이쪽에서는 그 20대 그쪽 여기 30대 여성과 남성이 이렇게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든 쪽에서는 관심이 전혀 없구나. 어려서 그리고 20대 때도 별로 이 체감이 안 오는 책이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 대신 이제 약간 자리 잡고 그 다음에 뭔가 더 나아지겠다 생각하는 쪽들이 이거 더 이제 관심이 많이 가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두 권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데, 환자가 몰리는 병원은 서비스가 다르다 하고, 그 다음에 그 병원은 어떻게 초진 환자가 2배 늘렸을까, 이 부분에 대한 거 이렇게 2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 못 읽었어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은 그 2장의 앞쪽 부분까지 이 정도 지금 읽었거든요. 그렇게 읽었는데, 읽으면서 좀 생각한 거는 예전에 이제 했던 품질 관리 그쪽하고 관련이 되게 많다.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뭐 부분 눈에 들어오는 거, 그거를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그 서비스를, 우리는 보통 병원에서 제공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경향이 지금 많이 생겼다.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 그 병원의 호스피탈이라고 하는 요 단어 자체가 호텔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접대한다는 의미의 호스트 있잖아요. 이거하고 어원이 같은 단어였대요. 예, 그래서 원래 사람을 가장 제대로 상대하는 분야가 원래 병원이다. 다른 분야는 그냥 겉으로 피상적으로 하지만 환자의 내부와 그 다음에 정신적인 면과 감성적인 거 이런 거를 원래 제대로 챙기던 게 그게 진짜 병원이다. 요런 부분이 안에서 이제 눈에 띄더라고요. 예, 그래서
병원을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만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병원은 옛날부터 의사라든가, 그러니까 의료인은 휴먼웨어가 가장 많이 발달한 분야, 그쪽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이 돼 있더라고요. 사실 뭐 이쪽 CS 강사 쪽하고 그다음에 그쪽 회사 차림분이 요거 쓴 책이어가지고 처음에는 좀 저한테 잘 안 와닿지 않을까. 근데 읽다 보니까 되게 잘 와닿더라고요. 예, 그래서 계속 가면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식상하게 들리겠지만 항상 환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그 서비스를 바라보는 거, 그게 무조건 시작이다. 그래서 하다 보면 그쪽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이제 눈에 많이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병원 내부 서비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환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비스는 전화 통화다. 그러니까 예약할 때 하고 중간에 이제 그 예약 변경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전화 받을 때 어떻게 질문에 답하는지 여기에서 상당 부분이 결정이 돼버린다. 요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환자가 떠날 때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별을 하더라도 이유를 알고 이별하는 경우하고 모르고 이별하는 경우는 그 다음부터 연애가 달라진다. 요 이야기처럼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아래 이제 왔던 요 이야기인데, 떠난 환자에 대한 기록 분석 리포트가 회사에 쌓여 있는가, 그러니까 병원에 또는 그 떠난 환자에 대한 기록 분석 자체를 하는 거를 병원에서 안 하고 있는가, 또는 기록이 없는가, 따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게 그 부분이 이렇게 저는 눈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병원에 있는 내부 직원들이 발달되어야 되는 감각은, 사실 직무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은 그게 없으면 병원에 있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그거에 대한 포인트를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성향 연구에 관심이 정말 많아야 된다. 사람에 대해서 MBTI고 디스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서 직원들끼리에 대해서 서로의 성향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잘하는 병원이 환자에 대한 성향 접근 같은 것도 그냥 그 사람 진상이야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요런 성향이고 요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을 거야. 우리가 요렇게 하면 크게 와닿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하는 거. 그게 적이고, 이분이 이제 치과 쪽 경험이 많은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해되는 게, 원래 병원에서도 고객에 대한 연구를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치과다. 그러면서 강남 쪽에 그 바람이 분 것도 예치과라는 치과, 그 치과가 굉장히 저기 스타트를 끊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병원 치과 가면 지금부터 물입니다, 또는 이제 지금 이거 바람입니다, 요 말 멘트하기 시작하는 거, 요런 것들을 하기 시작한 것도 전부 치과 쪽, 특히나 예치과에서 시작이 했던 거다. 그리고 병원이 앞으로 될 거 안 될 거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건, 규모가 작으면 어쩔 수 없긴 한데 병원 내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고객, CS 매니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병원이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요거에 대한 게 판가름이 난다. 그리고 거기에 그거를 이제 이쪽에서는 수익을 늘리기 위한 거다, 요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와서 원장님 전에도 통증 경감하는 부분에 대한 책도 따로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연구하시는 거, 이것처럼 실제 병원에서 어떻게 상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통증 자체가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해주는 말 하나, 자세, 표정 하나에 따라 갖고 환자가 편안해지고 예후가 좋고 또는 그냥 더 불편하고 예민해지고, 이 차이가 거기에서 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끝도 없이 계속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뒤쪽에 전략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도 메모를 따로 이제 조금 해봤어요. 근데 이제 다 이야기하면 너무 길 것 같아갖고, 예, 아직 책도 다 읽지도 못했고, 예, 그래서 요 정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마케팅이 고객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환 대표님 말씀하시죠. 이영진 대표님 너무 잘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병원을 가보니까 이렇게 큰 대형 병원 말고 지금 유영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치과 같은데 요즘에는 공원장님 치과를 가지만 그 전에 다른 병원에 갔을 때 느낌이 이게 병원이 방배동에 굉장히 유명한 치과가 있어서 소개받아서 갔을 때 원장님이 해주는 거랑 거기 있는 그런 다른 의사님이나 간호사님들이 해주는 게 틀리거든요. 근데 굉장히 친절한 곳은 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일해주시는 의사님이나 간호사님들의 어떤 그런 지금 우리 유영진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느낌으로 인해서 진짜 여기는 안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 그런 거를 병원에 가서 다른 병원 치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병원에 갔을 때도 그런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네. 의사들의 그런 실력도 있지만 그게 막 둔탁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감정의 그걸 못 읽어주면은 뭔가 모르게 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교육이 진짜 최고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공원장님 도 아마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최미정 대표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랜만이죠. 너무 제가 참여를 못하니까 여러분과 또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무심코 이제는 메시지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준비하면 근무 안 하는 날은 참여할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편안함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날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환영합니다. 네. 최근에 친구가 나미야 잡화점이라는 책을 선물해 줬어요. 한두 달 된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참여 안 하니까 책도 잘 안 읽게 돼요. 네. 근데 이제 나미야 잡화점이라는 일본 유명 소설책인데 그걸 읽으면서 그냥 한마디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대표작 중 하나이고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소설이라고 그래요. 2012년에 출간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1,300만 부 이상 판매되었으면서 그것이 이제 영화나 연극, 뮤지컬 등으로 다양한 매체로 각색되기도 했다고 그래요. 줄거리를 보면 과거에 고민 상담으로 유명했던 나미야 잡화점, 어느 날 밤 좀도둑, 쇼타, 아스야, 고해이는 우연히 이곳에 숨어들게 되었는데 갑자기 셔터 구멍으로 고민 상담 편지가 들어오고 이들은 얼떨결에 답장을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 편지들은 과거에서 온 것이었고 이들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사람들의 고민을 답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초월한 연결, 과거와 현재가 편지를 통해 연결되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그려주고요. 또 등장인물들은 이제 각자의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 결과를 어떻게 삶을 변화시켜 주는지 보여주고요. 또 고민 상담을 통해 사람들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관계를 회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 나미야 잡화점은 단순한 판타지 소설을 넘어서 삶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는 꼭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아주 마음이 훈훈한 책을 접한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에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주 좋은 책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블로그에 올린 거 공유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김금희 작가가 쓴 대온실 수리보고서를 읽었어요. 이제 이 책을 읽게 된 것은 이제 책을 사랑하는 인천 중구 모임은 인천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을 읽고 그 나온 지역을 탐방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대원실 수리보고서에 강화도 상모도가 나와서 읽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베스트셀러 작가더라고요. 책은 작년 10월 달에 출간을 했는데 많이 팔리고 그런 책인데 이게 이제 창경궁의 대원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상처와 치유 이야기를 그려낸 역사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김금희 작가는 원래 부산 태생인데 인천에 와서 살게 됐고 인하대를 졸업한 그래서 인천이 어떻게 보면은 이 배경을 해서 쓰는 저기가 작품이 많더라고요. 맨 처음에 이제 너의 도큐멘터로 그 한국일보에 2009년도에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등단을 했던 작가였는데 역시 이번에도 이 인천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게 장편이더라고요. 이 약 413쪽 되는 이런 긴 소설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서 지난번에 소개한 김주혜 작가의 작은 땅의 야수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찾아가면서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은 걸 어떻게 치유를 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소설의 이제 주인공이 영두라는 30대 여성인데 이 창경궁의 대온실 보수공사에 백서를 기록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채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두 씨는 자신의 중학생 시절에 이 낙원 하숙이라는데 저기 했는데 그게 창경궁 가까운 그런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낙원 하숙에 이용을 할 때 그 주인인 문자 할머니 그리고 이때 첫사랑 이순신을 만났는데 그 기억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이 작품을 끌어가게 되는 거죠. 특히 이 문자 할머니는 본명이 마리꼬라고 일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으로 그 다시 못 돌아가고 한국에 남아서 이 자기의 이제 정체성을 바꾸고 이제 살아온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근데 이 인물이 아까 이제 나왔던 창경궁하고 굉장히 창경궁 대원실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거죠. 이분의 그 자녀 두 사람이 해방되는 그때쯤 대공습 있고 그러니까 그 창경궁 대원실 그 지하의 대양실에 이렇게 넣어놓고 밖에 문을 잠그고 갔는데 그 자녀 자매들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식민지 시대의 폭력이라든지 또 해방 후의 혼란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이 상처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했다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내용이 이제 좀 이제 길어지고 그런데 등장인물이 이렇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김주혜 작가가 작은 땅의 야수들을 쓴 것처럼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가면서 풀어내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걸 좀 상당히 재밌게 읽어서 소개를 합니다. 네. 너무 간략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읽어보면 좀 재미있는 그런 책이어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최미정 대표님 오랜만에 참석했는데 클로징 멘트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대표님 하니까 제가 많이 부담스러워요. 그냥 최미정. 그래요? 저는 4월 2일 날 4월 12일이죠. 그 건강연구소 상반기 모임도 홍보하려고 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홍 원장님이랑 유 대표님 또 강규남 대표님 어떻게 참여 가능한가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요번에는 회비를 걷지 않고 그냥 한 10인분의 음식 뭐 이렇게 나는 사과를 가져오겠다 그러면 뭐 사과 이제 뭐 4분의 1쪽이라든가 이렇게 먹게끔 그렇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가 가져올 음식을 올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샌드위치를 만든다든가 그래서 회비는 걷지 않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물이랑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준비해 놓고요. 그래서 유 대표님 오시고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글을 올렸어요. 근데 공지사항에 안 올렸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공지를 그거를 올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여 의사랑 가지고 오실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올려주시면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